니콜라스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니콜라스가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 휴대폰을 열려고 했는데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포기하고 검색을 하기로 했어요. 니콜라스의 가방과 재킷, 그리고 그의 지갑 주머니에서 낯선 러브호텔의 카드를 발견한 그 순간 나의 불륜에 대한 의심은 지금 몇 번이나 바람을 피웠는지 확신으로 바뀌었고 이 다른 여자는 누구인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심장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 사람의 불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 이름은 캐런입니다. 저는 33세이고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 니콜라스와 우리 아들 에드먼드 니콜라스는 정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잘생기고 사교적인 니콜라스를 미친 듯이 사랑하지만 니콜라스의 가장 큰 결점은 우리가 시작한 이후로 다른 여성들에 대한 그의 약점입니다. 데이트하는 동안 그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여러 번 나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나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 나는 궁극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항상 에드먼드가 그의 아버지를 곁에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은 결코 나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니콜러스가 바람을 피울 때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 힘든 시기에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라일런드는 나의 바위였습니다. 라일런드와 저는 저와 달리 유치원 때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라일런드는 여전히 싱글이며 매번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난 속았어. 라일런드는 니콜라스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여자의 적이라고 항상 말하곤 했어.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겨도 난 그런 남자와는 절대 사귈 수 없어. 캐런을 울게 만드는 사람은 좋은 결말을 얻지 못할 거야. 직설적으로 지옥의 말야. 라일런드 트래시 톡. 니콜러스를 듣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의 혼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일런드는 니콜러스를 몇 번만 만났지만 그녀는 항상 그에 대한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라일런드는 우리가 33세에도 어렸을 때부터 눈에 띄는 미인이었습니다. 라일런드는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고 항상 멋지게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항상 라일런드의 그늘에 가려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일하고 육아를 하면서 나 자신을 두 번째로 두었고 라일런드에 비해 내 평범함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혐오 라일랜드만큼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어쩌면 니콜라스는 그 생각으로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1시간 동안 걷기로 약속하고 다이어트를 제한하고 사랑하는 과자도 잘라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약간의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내 몸은 더욱 탄탄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니콜라스에게 말했어요. 살이 좀 빠졌죠? 내가 그에게 물었더니 니콜라스가 살이 빠지면 누가 신경 쓰겠어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을 보고 있으니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는 천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지기 위해 라일랜드처럼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라일랜드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세계는 떨어져 있고 그는 웃다가 그냥 웃었는데 라일랜드가 정말 귀여운 거 알잖아. 너 대신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니콜라스가 안타깝다고 말했어. 라일랜드는 너를 미워해. 니콜라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지만 왜 그러는지 대답할 수 있었어. 라일랜드는 나를 미워해. 말도 안 돼. 넌 그녀에게 이상한 말을 한 게 틀림없어. 마치 아주 낮은 거야. 니콜러스는 진심으로 화를 내며 말했지만 나는 라일랜드에게 대답했습니다. 라일런드에게 당신은 항상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를 울게 만드는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을 그녀가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니콜라스는 부르퉁의 방에서 뛰쳐나갔지만 잘생긴 니콜라스는 화를 잘 내고 돈이 궁지에 몰리면 감정적 고통을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모든 사람을 쫓아내며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큰 한숨을 쉬며 가더니 남편이 또 집을 나갔네요. 라일랜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빨리 왔어요. 니콜라스가 너무 많이 도망가는 거 아닌가? 확실히 또 다른 여자랑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혼을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혼을 읽어보세요. 응. 라일랜드 니콜라스가 다시 바람을 피우면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혼이 파탄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세레니티를 친어머니처럼 좋아했어요. 세레니티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니콜라스의 불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지만 세레니티가 니콜라스에게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몰라요. 세레니티 집에 갔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한 후 서레너티는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레너티는 분노보다는 실망에 더 많은 말을 했고 니콜러스가 눈물을 흘리며 당신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미안합니다. 그녀는 깊이 사과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서레너티 캐런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항상 내 편이라고 확신했어요. 서레너티가 말했고 니콜러스가 속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집에 거의 없는 연쇄 사기꾼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하는 아버지를 경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아버지의 부정으로 인해 겪었던 패턴을 그 사람이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니콜러스는 그녀가 공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나는 니콜러스의 과거에 대해 알고 놀랐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러스 에드먼드는 그의 아버지가 필요하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잃고 싶지 않으니까 니콜라스가 또 바람 피우면 그 사람이랑 얘기 좀 해주면 고맙겠다. 엄마를 안심시켜줘. 거짓말할 필요 없어. 아빠는 화가 나면 항상 떠나지만 넌 혼자가 아니지. 내가 있으니까. 에드먼드가 나를 위로해줬고 3일 후 니콜라스가 마침내 돌아왔어. 집에 왔는데 배고파서 저녁은 뭘 먹을지 물었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어디 있었나. 내가 말하면서도 걱정이 됐다. 미안 웃으며 안아줬다. 니콜라스. 스스로 사과한 건 의외. 니콜라스가 유난히 친절해서 왠지 불안하다. 그 사람이 내 본능이었던 새로운 사람을 찾은 걸까. 나는 평소대로 행동했지만 니콜라스가 잠든 후 그날 밤 나중에 니콜라스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계획했다. 그의 휴대폰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비밀번호를 시도했다. 하지만 아무도 마지못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화를 포기하고 니콜라스의 가방과 재킷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의 지갑에서 러브호텔 포인트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다음번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조언을 얻기 위해 세레니티를 방문한 날 세레니티는 휴대전화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이 까다롭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형사를 고용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니콜라스의 가족은 부유해서 여러 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콘도는 항상 우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서레너티가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매우 감사했기 때문에 서레너티의 관대한 제안으로 니콜러스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형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지만 형사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 무엇인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가 나에게 건네준 사진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니콜러스의 어페어 파트너는 다름 아닌 사진 속 가장 친한 친구 라일런드였습니다. 니콜러스와 라일런드는 사랑스러운 커플처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라일런드의 배신보다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니콜라스는 불륜을 저질렀고 며칠 만에 제 자신을 발견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몇 달 전에 직장에서 해고되었으며 현재 실직 상태였습니다. 형사에 따르면 그는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니콜라스는 나에게 거짓말을 한 척했습니다. 일하러 가느라 혼란스러워서 증거를 가지고 세레니티 집에 갔어요. 세레니티가 카렌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냐고 화를 내며 더욱이 세레니티는 내 남편의 애인도 내 친구라고 하더군요. 당신 기분이 어떤지 정확히 이해해요. 카렌 하자 이 두 사람이 마땅한 것을 얻도록 했고 그녀는 더 이상 니콜러스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서레너티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을 때 그와 이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남자는 함께 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했지만 더 이상 당신과 가족이 되지 못해서 슬프지만 서레너티 내가 조용히 떨어졌을 때 방문하러 와도 될까요? 캐런 당신이 듣고 싶다면 제안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이상으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니콜라스 그 사람은 내 친아들이지만 나를 그에게 돈만 주는 은행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당신은 나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므로 니콜라스와 이혼하면 내 입양아가 되어 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니콜라스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그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지만 에드먼드와 저는 세레니티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입양아가 되기로 간절히 동의했을 때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세레니티는 기뻐 보였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시작합시다. 곧바로 그녀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 같았고 그날부터 우리는 내 부탁으로 이혼 후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집에 세레니티와 함께 입주하기로 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세레니티 명의로 되어 있어서 말하지 않고 몰래 팔기로 했다. 니콜라스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걱정은 에드먼드가 7살짜리 아이에게서 아버지를 데려가는 것이 잔인해 보였지만 에드먼드의 반응은 솔직했다. 나는 아빠가 없어도 괜찮다. 그는 화가 나면 무섭고 그가 주변에 없으면 더 낫다고 말했다. 니콜러스는 자주 결석했습니다. 그는 에드먼드와 강한 관계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후회 없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니콜러스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이 기간 동안 라일런드와 계속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라일런드와의 메시지 새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녀는 새 남자친구에 대해 이런 말을 하며 자랑하곤 했어요. 나는 언젠가 그 사람을 정말로 나에게 소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사히 답장을 했고 게다가 당신은 어때요? 캐런 이제 이혼하고 나한테 보내준 새 남자친구를 찾아야 할 시간인데 그 사람이 무슨 용기로 나한테 이런 메일을 보내냐. 나는 그 사람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나를 비웃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나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나게 만들었지만 세레니티의 도움으로 주저할 수 없었다. 나는 이혼을 준비했고 니콜라스에게 이혼 서류를 적절한 시기에 제시했다. 니콜라스가 이혼 서류를 봤을 때 이게 뭐야? 니콜라스가 놀랐다고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니콜라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내가 말했을 때 이혼, 또 히스테리를 일으키다니 넌 너무 번거롭고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후회하게 될 거야. 또 바람 피우고 있잖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넌 그렇지 않니? 불륜으로 이혼한 건 내 탓이야. 니콜라스는 과민 반응을 보인다. 니콜라스는 낄낄 웃었고 옆방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세레니티에게 세게 들이닥쳐 니콜라스의 뺨을 어디 있느냐. 엄마. 니콜라스가 손을 얹으라고 했다. 나중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역겨운 말을 참을 수가 없어. 넌 정말 쓸모없어. 부끄러워해라. 세레니티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분노로 니콜라스를 꾸짖었다. 니콜라스는 화를 내며 반박했다. 닥쳐. 이건 상관없어. 노인네들은 자기 일이나 해야지.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고 거기에는 라일런드가 케이크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라일런드는 쾌활하게 말했다. 나는 니콜러스에게 라일런드를 데려오기 위해 깜짝 파티를 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테이블 간이 침대에 사진을 박아넣고 니콜라스와 결혼한 너처럼 못생긴 사람이 결국 나를 선택한다는 게 이상해. 불쌍한 카렌. 그녀는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하기 시작했어. 라일랜드 너한테 실망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가질 수 있어. 난 그렇지 않아. 그 같은 사람은 필요 없잖아. 이혼에 대해 심각하지 않은 건 니콜라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난 정말이야. 우리 사이는 끝났어. 난 이곳을 떠날 거야. 이 말을 듣고 니콜라스는 약간 당황하고 흐려진 것 같았어. 만약 우리가 이혼 내 자녀 양육비에 엘리몬 안 줄게 시작했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 돈 필요 없어. 그냥 이혼해줘. 내 대답에 놀라서 침묵하던 라일랜드는 듣고 있던 라일랜드를 비웃으며 카렌은 그런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데 좋아. 내가 떠나면 평화로운 이혼이 될 것 같아. 내가 여기로 이사할 테니 서둘러 가라고 그녀는 행복하게 말했다. 나는 라일런드를 무시했고 나는 니콜러스에게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이혼에 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는 울기 시작했지만 서레너티와 라일런드의 엄격한 눈초리 아래서 니콜러스가 이혼 서류를 완성하는 것을 본 후 마지못해 이혼 서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내가 양육할 낯선 사람이 됩니다. 에드먼드는 더 이상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굳게 강조했습니다. 세레니티도 형성을 알렸습니다. 니콜라스. 나도 당신과 인연을 노래합니다. 니콜라스. 더 이상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저 천박한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저속한 당신은 이제 나가세요. 낯선 사람인데. 라일런드가 몇 주 후에 강제로 우리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라일런드로부터 휴대전화로 화난 전화를 받았습니다. 콘도를 팔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농담입니다. 라일런드가 이사 온 것 같네요. 화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콘도는 쫓겨났고 그 콘도는 서레너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팔았는데 니콜러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속았고 그 사람은 실직했습니다. 라일런드가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나는 조용히 매달렸습니다. 일어나서 다음 날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니콜러스가 서레너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당신이 여기 왜 있는 걸까요? 그는 놀랐습니다. 이제 내 집이니까요. 당신의 집은 당신의 집이 아니고 내 집입니다. 니콜러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서레너티는 그에게 지금 캐런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입양된 딸이 그 집이니까 우리는 당신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실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니콜라스는 돈이 필요하면 일자리를 구하라고 필사적으로 간청했습니다. 세레니티는 긴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빚이 있고 이번 주에 갚아야 한다고 니콜라스가 밝혔지만 세레니티가 차갑게 말하면서 그의 탄원은 무시되었습니다. 그건 당신 책임이라고 스스로 정리하세요. 세레니티는 이렇게 말한 다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세레니티와 나는 이미 그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빨리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데브가 니콜러스에게 쓴 니콜러스를 라일런드로 밀어넣은 것은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라일런드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라일런드가 반복적으로 결혼 생활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라일런드는 자신이 일했던 회사의 상사와 바람을 피웠고 최근에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녀는 해고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니콜러스의 빚 추심자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그동안 그의 가족에게 버림받은 니콜러스는 여러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빚 갚느라 비참한 삶을 사는 직업 동네에서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스트레스로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변한 거예요.